비바람이 몰아쳐도 황사나 미세먼지가 득실거리는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는 한 대쯤 있었으면 하는 워너비 오픈카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오픈카 하면 캬 하며 머릿속에 바로 떠올릴 정도니까요. 사실 이 오픈카라는 명칭은 그냥 자동차에 뚜껑이 없을 때 부르는 통칭이며 세분화한다면 각 제조사별로 혹은 재질별로 명칭이 나눠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많은 차덕분들이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에는 오픈카가 뭔지는 알면서 까브리올레가 뭔지는 모르는 아이러니한 친구 녀석 때문에 생각보다 오픈카의 세부 명칭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 그러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초반에만 해도 오픈카는 흔한 차량이었고 오히려 지붕이 있는 차야말로 고급차로 분리되었습니다. 기술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점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차량을 만드는 것이 쉬워지면서부터 오픈카의 가치는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픈카 지붕의 재질에 따라 소프트와 하드로 나뉘었는데 소프트는 군대에서 많이 보았던 레토나 차량같이 직물 또는 고무 재질로 만들어져 벗기면 오픈카가 되고 씌우면 지붕이 있는 차량이 되는 형태를 말하며 하드는 말 그대로 강철이나 알루미늄의 재질로서 본래 디자인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관리가 쉬운 형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소프트가 좋냐 하드가 좋냐 이 부분은 사실 취향 차이입니다. 소프트는 가볍기 때문에 하드탑에 비해 성능적인 부분에서 이점이 있지만 오염과 안전에서 많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드는 소프트보다는 안전하나 재질의 무게 때문에 차의 성능과 밸런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장 시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전 소프트보다는 하드톱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오픈되지 않은 형태에서의 안전성 문제가 제게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비오는 날 소프트탑에 빗물 튕겨내는 소리는 낭만적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 베이스의 차량에서 지붕이 열리고 닫게 만드는 차량들을 컨버터블, 드롭헤드, 까브리올레, 데카포타블르, 에스턴 마틴만 쓰는 볼란테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애초에 설계부터 지붕이 없이 만드는 차량들을 우리는 로드스터, 스파이더라고 부르는데 초창기에는 지붕이 아예 없는 차량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조금 의미가 확장되어 컨버터블처럼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면서 시트가 두 개만 존재하는 차량까지도 로드스터라 칭하기도 합니다. 사실 초기의 오픈카들은 주로 로드스터였습니다. 왜냐면 뚜껑을 열고 닫게 만드는 기술력보다는 그냥 애초에 뚜껑 없이 설계를 해서 만드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레이싱 대회에서도 로드스터들이 줄을 이뤘기도 하고요. 시트의 개수로 컨버터블과 로드스터를 구분할 수 있었다면 지붕의 개폐 방식으로도 구분되는 명칭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타르가와 캔버스탑입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픈카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차량이 전복되거나 무언가가 탑 쪽으로 떨어진다면 답이 없는 구조죠. 이것을 해결해보고자 페르디난트 알렉산더 포르쉐가 개발했던 것이 바로 타르가입니다. 타르가라는 명칭 자체는 911에 타르가를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드스터나 컨버터블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앞열 시트 바로 위만 개방이 되어 있고 B필러가 그대로 유지된 차량을 뜻합니다. 지금의 사진처럼 말이죠. 이것과 유사하게 B필러, C필러가 살아있으며 플로팅 루프가 차량 안으로 수납되지 않고 접히는 형식의 오픈카를 캔버스탑이라 명칭하였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표적인 차량은 국민 소형차로 불렸던 기아사의 프라이드였습니다. 사실 캔버스탑형 프라이드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기본 차값이 400만원에 캔버스탑 옵션이 1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종류의 오픈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오픈카 이콜 비싼 스포츠카라는 인식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오픈카의 수요층이 적었을 뿐더러 한 가구의 차를 두 대씩이나 가지고 있기엔 너무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오픈카를 패밀리카로 쓰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 소수만이 찾는 차량이 되었죠. 이 돈 있는 소수가 찾는 건 MX5라든지 미니 컨버터블이 아닌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가 되다 보니 오픈카 이콜 비싼 스포츠카가 되었고 국내 제조사에서도 안 그래도 없는 수요층에 국산 마크 달면 누가 살까? 그러니까 결국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기아사의 엘라니오로 국산 오픈카는 보기 힘들게 되었죠. GM 대우의 G2X도 국산으로 친다면 G2X 이유가 되겠네요. 사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긴 합니다. 물론 국내보다야 오픈카 시장이 더 크긴 하지만 가속화된 기술력만큼 보장되지 못한 안전성도 한몫했고 뚜껑이 열려 간지난다는 장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단점으로 연결되는 것, 그러면서 비싼 것, 결국 돈이 되지 않는 오픈카를 양산화하기엔 리스크가 크기에 점차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원래는 뚜렷한 의미와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명칭들이지만 지금은 조금씩 그 의미가 허물어지면서 결국에는 그냥 오픈카라고 칭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원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구나 하면서 차를 본다면 조금은 더 자동차의 매력을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